시카고 팡세입니다. 중국 영화 감독의 퇴연생이라는 감동적인 단편 영화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44번 버스. 영화를 직접 본 것은 아니고 글로서 읽은데도 감동이었습니다. 2011년에 제작되었고 그 이듬해에 칸 영화제에서 수상을까지 한 중국 영화입니다. 중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실화를 영화화한 것입니다. 내용은 어느 시골길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밖에 지나가지 않는 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 넘버가 44번이란 말이죠. 이날 운전사는 여자였습니다. 한 30여 명이 타고 가는데 대부분 남자들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사연이 있게 이 버스를 탔겠고 많은 사람들은 시골에서 이제 주로 품팔이 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가는 중에 한 젊은이가 탑니다. 조금 후에 다시 건장한 남자 넷이 더 탑니다. 나중에 탄 사내들은 갑자기 흉기를 들고 승객을 위협하고 강도로 변합니다. 그래서 가진 금품이라든지 물품 등 모두 빼앗아갔습니다. 30여 명의 승객은 아무 말도 못하고 강도들에게 순순히 내어줍니다. 항의도 못합니다. 사실 강도가 두 사람이니까 30여 명이 마음을 합하면 힘을 합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데 말이죠. 그 중에 한 사람 나중에 버스에 탄 젊은이가 이게 무슨 짓이요? 힘없는 사람들에서 강도질 하다니 말이 아니죠 하고 대들다가 험신 두들겨 맞습니다. 피를 흘리는데도 불구하고 승객들은 아무 소리를 못합니다. 더구나 말이죠. 이들 두 사람 깡패들은 버스를 세우고 여자 운전사를 숲속으로 끌고 가서 성폭행까지 합니다. 숲속에 끌려가면서 승객들에게 좀 도와주십시오 외쳤으면 승객들은 조용합니다. 혹시 대들다가 두 깡패한테 당할 것을 생각하면서 아찔하지요. 단지 예의 나중에 탔던 그 매맞은 젊은이가 피를 흘리면서 버스에서 내려 깡패들에게 이런 짓 마십시오 애걸 합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또 험신 두들겨 맞습니다. 더 많이 얻어터진 것이죠. 머리칼이 산발이 되고 온몸새가 다 풀어졌던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온 여자 운전사는 다시 운전대를 잡습니다. 조금 가다가 그 예의 젊은이를 버스에서 내리게 합니다. 젊은이는 여기에 내리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운전사를 위해서 두들겨 맞으면서까지 이렇게 일을 했는데 내리게 하니까 속도 상합니다. 그러나 할 수 없이 내립니다. 백팩도 창밖으로 던져줍니다. 이 젊은이는 불평하면서 여름 그 떼약볕에 땀을 흘리면서 투덜투덜 걸어서 불평을 하면서 한 30분 내려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습니다. 앞불사 보니까 아까 타고 왔던 그 버스가 낭떠러지서 떨어져서 굴러떨어져서 그 버스에 타고 있던 운전사를 위시해서 승객 모두가 다 죽었다는 큰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젊은이의 가슴은 서늘했습니다. 자기도 그 차에 그 버스에 타고 있었다면 지금은 죽음했을 텐데 말이죠.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던 승객들, 성폭행 당할 때 살려달라고 애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30여 명 힘을 합한 두 사람 깡패를 왜 못 당하겠습니까? 침묵만 했던 승객들, 자신의 목숨과 함께 죽었던 것입니다. 여자 운전자의 복수였습니다. 자막에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죽은 것이다.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자는 죽음 뿐이다. 더 나아가서 살만한 가치가 있는 자 외에는 죽음이 최선이다. 삶에 대한 가치가 없는 사람 죽음이 최선이라 그랬습니다.
여자 운전자가 그랬습니다. 불의를 보고도 남의 고통을 알고도 침묵했던 그 많은 성격들은 더 이상 살만한 가치가 없기에 자기하고 함께 낭떠러지에 떨어서 몸을 던진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지성은 날로 악의 눈과 같은 행동하지 않은 지성은 죽은 것이다. 프랑스의 실천 철학자 사르트르의 이야기입니다. 실천하지 않는 지식은 무능이고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이라 그랬습니다. 요즘 교회 상황을 보면서 이 중국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참 비겁하죠. 악을 보고도 모른 체 하는 사람, 또 그 악을 악인 줄 모르는 사람, 그러면서 악을 보고도 그냥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다 생각해 봅니다. 시편 1편 1절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반대말로 하면 악인들은 모여서 악을 계획하고 악한 일에 동감을 하고 함께 한단 말이죠. 그리고 오만한 자들이 같이 모여서 오만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복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제가 어릴 때 우리 반에서는 거의 친구들이 60명입니다. 제가 맨 앞줄, 잘하면 두 번째 줄에 앉아있는 것을 보면은 아주 쪼무르기, 키가 작은 그런 데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덩치 큰 뒤에 아이들이 작은 아이를 횡패를 부리고 손찌끔 하면서 울게 하는, 거기에 대해서 힘을 없으면서 괜히 울분이 터져 있던 그때를 생각합니다. 속으로 상했죠. 뭐 할 수 없죠. 그때 힘이 센 사람이 급장입니다. 6학년 때 급장이 나이가 우리보다도 2~3살 위이고 아주 완력이 대단한 아이죠. 그런데 도무상이라는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도무상을 급장이라는 친구가 그렇게 미워했단 말이죠. 어느 날 그때 당시로는 학교가 끝나면 선생님은 가버리시고 담임 선생님 가버리시고 한 1시간 내지 2시간을 과외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끼리 자율학습이죠. 한 2시간 혹은 1시간 했습니다. 어느 날 급장이 도무상이를 교실 입구에 세워놓고, 자, 학급이 끝났으니까 집에 돌아가 좋다. 단지 나가면서 이 무상이를 하나씩 때리고 가거라. 꿀밤이라도 하나 주고 가거라.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집에 가기 위해서라도 도무상에게 꿀밤을 주고 가는데, 힘없이 주면은 급장이 도로 그 꿀밤 힘없이 준 아이를 아주 아프도록 때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무상이를 그렇게 못 살게 했습니다. 그 중에 나도 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난 그것을 생각하면 지금까지도 무상에게 두고두고 미안하지만 직접 사과는 못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이죠. 괜히 마음속으로만. 군에서입니다. 나이가 드신 스님 상사 한 분이 계시는데 일제시대 때부터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관학교를 통해서 이제 혹은 중령, 대령까지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는 그러지를 못했으니까 항상 한국 사람들, 한국 군인들을 폄하했습니다. 조그만 잘못된 일이 있으면 조센징이 어쩔 수 없지, 엽전이 그렇지 뭐 하고 한국 사람을 혹은 한국 군인을 비하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비하죠. 그때 같이 있던 친구와 연대를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하고 대들다가 혼이 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해병대는 그런 군인이 아닙니다. 해병대 자존심을 세워주십시오. 했다가 된통 혼이 나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당당했습니다. 하루 종일 매를 맞았는데도, 기합을 받았는데도
그 당시를 생각하면 참 자랑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동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악을 보고도 행동하지 않냐고 도망만 가는 사람들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이 못 된다는 말이죠. 인생을 살면서 악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한마디쯤은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